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에 땅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형성되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이게 보통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질시대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질시대는 크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성캄브리아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표현으로 시생대, 원생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선캄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라고 이름 붙여졌던 이유가 이제 고생대에서 고생대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성캄브리아대가 먼저 발견된 건 아니었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먼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지질 연구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땅, 그 다음 좀 중간 정도 된 땅, 최근 땅 이렇게 구분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먼저 발견을 했고요. 물론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보다 우리가 더 지각 변동이 잦았었기 때문에 지질시대 구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생대 땅을 이렇게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실제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이렇게 구분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질시대를 구분하려면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 다시 말해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우리는 시대를 조금 구분을 했어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큰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이 캄브리아기하고 오르도비스기 사이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흔적과 함께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르도비스기라고 하는 지층과 실루리아기라고 하는 이 시대하고 사이에서도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을 우리가 시대로 구분해서 지층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중생대도 여러분이 알만한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물론 트라이아스기하고 쥬라기 사이에서도 대규모의 지각 변동,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됐을 거고요. 쥬라기하고 백악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생대도 처음에는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이렇게 지층이 구별이 됐었어요. 여기 지층 사이에도, 여기 지층 사이에도, 여기 지층 사이에도 지질시대의 긴 시간적 간격인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구별을 했었는데 이 캄브리아기에서부터 오르도비스기, 페름기까지 지각 변동을 받은 흔적이 있고요. 이 페름기하고 트라이아스기 사이, 다시 말해서 고생대하고 중생대 이 사이, 그 다음 백악기하고 신생대의 이 사이, 여기 지층 사이들보다 훨씬 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고자 했는데, 여기에 이 구분을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이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존재한 화석군이 거의 비슷해요. 생물군들이. 그 다음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까지 존재하는 생물군, 생물의 화석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생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다 보니까 1기 땅이 고생대 땅이었던 거고요, 2기 땅은 중생대 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신생대 땅이라고 구분해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했는데, 과학이 좀 더 발달해서 절대연령 측정을 해보니 1기는 고생대 땅이었고 2기는 중생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생대 땅은 제3기와 제4기만 남아있어요. 이거 다시 1기, 2기 바꾸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바꾸는 이유가 기존의 논문들하고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1기, 2기를 빼고 신생대 땅은 제3기, 제4기 이렇게 두 개의 기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이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를 포괄해서 고생대 땅,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를 포괄해서 중생대 땅, 3기, 4기에서 신생대 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층, 시대 사이에도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됐지만 고생대하고 중생대, 중생대하고 신생대 사이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지각 변동과 화석군의, 생물군의 멸종과 탄생까지 대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암석의 나이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고생대 땅보다 더 오래된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땅보다 더 오래된 땅. 그래서 고생대 땅에 가장 오래된 땅이 뭐냐면 캄브리아기예요. 캄브리아. 그래서 이 캄브리아보다 먼저다. 프리캠브리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가 탄생을 했고요. 이 선캄브리아대를 우리가 생물군의 변화나 환경 변화를 가지고 시생대와 원생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보통 지질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약 40억 년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질, 땅이 만들어진 시점이 약 38억 년에서 40억 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 46억 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정도 보는 건 태양의 나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마그마의 바다 상태도 이루고 완벽한 땅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포함해서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44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질 시대, 땅이 형성된 시기는 약 38억 년, 40억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현재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층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고생대는 약 지금으로부터 5억 7천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생대는 약 2억 3천만 년 전부터, 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자는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수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략 6억 년, 대략 2억 년, 대략 6천만 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그 이후, 그러니까 이게 38억이라고도 하고 40억이라고도 하거든요. 오차가 한 2억 되죠. 지구과학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오차로 봅니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선캄브리아대가 시생대, 원생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원생대 때부터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물의 화석들이 현재 발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이 시점이 원생대, 생명체가 탄생했던 시초. 그죠? 근원이 되는 그 시점, 그때를 원생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을 선캄브리아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캄브리아대, 시생대죠. 이때 대륙지각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시지각에서부터 바다가 만들어지고 원시대기가 만들어지고 육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선캄브리아대, 바로 시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생대 즈음에서 생명체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남세균이라고 하는 생물이 물속에서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자, 물속에서 광합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뭘 만드느냐? 물속의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물속에 만들어졌던 산소가 어디로? 대기 쪽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원시대기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았어요. 원시대기의 상태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꾸준하게 물에 용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꾸준하게 물에 용해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때부터 여전히 변화 없었던 거는 질소는 거의 변화가 없이 처음에 원시대기 상태, 다시 말해서 선캄브리아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이런 대기 상태였는데 이 남세균의 광합성이 시작이 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지금으로부터 약 25억 년 전, 그때부터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 대기는, 이건 현재예요. 현재 대기 상태,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질소.
물론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지만 산소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뭐 오존층을 생성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요. 실제로 성캄브리아대 말쯤에 대기 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존층이 형성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자외선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는 고생대 때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선이나 태양광선, 자외선이 강할 때는 생명체가 실제로 물 밖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세균 같은 경우도 물속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규질로 전환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이건 선캄브리아 시대 때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에요. 표준화석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표준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셨던 것처럼 과거에 기온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쯤 생물군의 변화가 생겼겠죠. 보통 빙하기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 5억 4천만 년 전, 다시 말해서 고생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기온은 아주 온화해지는 형태. 그 이유는 산소량이 증가하고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초기 온실 효과율은 아주 높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점점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고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기온이 상승하는, 어쨌든 간에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변화예요. 남세균이 있었던 약 25억 년 전, 그러니까 25억 년 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남세균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세균이 분포한 건 25억 년 이전, 생명체가 약 원생대 때쯤 탄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대기 중에 산소량 증가, 오존층 생성,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육상생물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기가 바로 성캄브리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석이 표준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물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세균이 죽고 나서 규질 물질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고생대 때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때는요, 특징이 어류가 번성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고생대를 솔직히 어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형성이 됐지만 여전히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밖에 살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상생물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때의 육상식물은 양치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식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되게 습한 육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아지고 이제는 대기가 형성이 되면서 비도 내리고 습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어류가 번성하는, 그러니까 물속 생물이 번성을 했었는데, 고생대 말에 가면서 양서류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의 조건들의 생물들이 많이 번성을 했었는데, 이제 육상 생물이 진출을 하고 육지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양쪽에 서식하는, 물속에도 서식하고 육지에도 서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양서류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치식물인 고사리는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류 중에서 갑주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갑주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고기, 어류 중에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갑주어는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돼요. 물속 생물들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의 표준화석은 갑주어를 비롯해서 삼엽충, 그 다음에 코노돈트, 푸줄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공충도 이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중생대 유공충도 있지만 유공충 같은 경우도 고생대 때 많이 등장했던 화석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화석들이 고생대 때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 고생대가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됐던 이유가 평균기온이 아주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물들이 번성하려면요, 기온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경우에 생물 번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 고생대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한번 번성을 했지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번 정도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중기쯤에 한번, 그 다음에 말기, 후기쯤에 한번 빙하기가 도래를 해서, 이 빙하기가 한번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생물군의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는 종의 감소, 종이 감소하는 변화가 한 번씩 생겼을, 그러니까 대규모의 기후변화가 한 번씩 생겼던 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고생대 말, 지금부터 여기 2억 5천 또는 2억 3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생대 말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판게아가 구성이 됩니다. 판게아라고 하는 것은 원시 초대륙이라고 부르죠. 거대한 대륙이. 그러니까 판게아가 됐다는 이야기는요, 흩어져 있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시점이 고생대 말에 등장합니다. 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닷가가 사라지죠. 대륙이 뭉치니까. 그러니까 생물군의 변화도 생기고요, 대륙이 한 군데로 뭉쳤다는 이야기는 기후대의 변화도 생깁니다. 다양하게 흩어졌던 대륙에서는 다양한 기후 상태를 보였는데, 하나로 대륙이 합쳐지면서 기후대의 변화도 생겼다. 생물군의 변화도 생겼다. 그게 뭐다? 판게아의 조성이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생물군, 종의 변화가 다시 한번 생기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생대 때의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생대의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중생대 기후변화의 가장 핵심, 이때는 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에 의한 판구조 활동이 대부분 중생대 때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대륙이 이동하게 되면서 실제로 고생대 말에 하나로 합쳐졌던 대륙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구 곳곳으로 이제 고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기후대, 그러니까 판의 이동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이 되는 대륙이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파충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공룡. 그래서 우리는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가 중생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거시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거시식물이 번성했다는 이야기는요, 평균 기온이 아주 높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평균 기온이 아주 높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들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종자죠. 씨. 그러니까 씨가 바깥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 바깥의 기온이 씨가 얼거나 손상을 당하지 않을 만큼 기후가 온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중생대 때 대표적인 건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였고요. 물속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에요. 중생대 때 특징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가 없다? 빙하기가 없다. 유일하게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중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공룡이 멸종했던 것 중에 빙하기가 와서 눈 맞고 쓰러지는 장면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 공룡은 빙하기가 도래해서 멸종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중생대 말에 급격한 기후변화 또는 운석 충돌에 의한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룡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멸종설인데, 빙하기가 오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그다음 되게 습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 중생대 때 생물들 동물을 비롯한 동식물 모두가 아주 많이 번성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징이 이거. 전 지질 시대를 거쳐서 빙하기가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구조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다양한 기후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기후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생물의
종이 아주 다양해졌다. 이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신생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대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인도 대륙하고요,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구조 운동 자체가 중생대 때 시작이 되죠. 그 판구조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북반구에 있죠. 인도 위쪽에 있는 그 인도 대륙이라고 하는 게 남반구에서부터 점점 북상해서 신생대 때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신생대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신생대 때 들어서서는 전체적으로 기후가 조금 한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비하면, 중생대에 비하면. 그래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시식물들이 번성하는 시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식물들도 그 다음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가장 중요한데, 속시식물들이 번성하는 시점이 바로 신생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신생대를 포유류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포유류가 아주 번성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라고 해서 이때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머드가 됩니다. 물론 신생대 중후기에 넘어가면서 조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류가 그 다음 진화 단계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조류는 새 말이에요. 새. 그래서 이제 보통 익룡에서 새로 넘어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 단계 하석으로 시조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조새가 익룡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조새를 꼭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익룡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중에서도 깃털을 가진 익룡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의 중간 단계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지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포유류가 등장을 하고 신생대 중기 이후에 이제 조류가 등장하는 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보통 제3기, 이때가 보통 제4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기 때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있는 대륙도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다양한 기후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데가 이 신생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후대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환경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들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생물들의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그 시점이 바로 신생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질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이 됐고, 그 기후대에 맞춰서 다양한 생물종이 번성했고 또는 소멸하는 그런 시점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질 시대의 특징과 기후의 특징, 그 기후대에 맞춰진 생물들의 변화,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